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 연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파트 3입니다. 자, 61번입니다. 61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특히 500만 원의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시시권자니까 시도지사가 50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62번입니다. 자, 62번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금징이 됐네요. 초과보수 받으면 안 되죠. 이 경우에 등록관청은 갑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금징이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등록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금징이 그럼 항상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뭐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죠.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예요.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64번입니다. 자, 63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금징이 됐네요. 이 경우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금징이는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따라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맞네요. 자, 64번입니다. 자, 64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금징이 됐어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맞네요. 자, 금징이 한번 외워볼까요? 단식 방해로 미칙상투 승에 걸렸으나
고초, 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나았다. 단식방의 미직상투증은 3, 3천이고요. 고초, 매, 알은 1, 2천입니다. 그래서 초과보수 요거죠. 초과보수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맞네요. 65번입니다. 자, 65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업을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해서 수령하였다. 이미 받았네요. 이 경우 갑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반환하더라도 금쟁에 해당합니다. 받는 즉시, 수령하는 즉시 금쟁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돌려주더라도, 즉시 돌려주더라도 금쟁에 해당합니다. 자, 66번입니다. 66번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자격정지서에 해당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입니다. 67번입니다. 67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서 사용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격정지서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격정지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요. 전속 작성 의무는 개공의 의무예요.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자격정지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8번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서에 해당합니다. 자격정지서에 해당합니다. 69번입니다. 자, 69번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거짓계약서 작성인 경우죠. 자격정지서에 해당합니다. 70번입니다.
70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이중소속이네요. 이중소속한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네, 자격정지 맞습니다. 71번입니다. (7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권 이와 유사하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네요. 아니란 단어가 나오고요. 유사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 2천 기억합니다. 아닌 유사란 말이 나오면 1, 2천 딱 체크합니다. 행정경고 1, 2천. 자, 72번입니다. (7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렇네요. 자, 아니란 단어가 나오고요. 유사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 2천 딱 기억하면 됩니다. 아닌이란 말이 나오면 1, 2천입니다. 73번입니다. 7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권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아니란 단어가 나오고 유사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행정형벌 1, 2천입니다. 아닌 유사 그럼 1, 2천 다 체크하시면 돼요. 74번입니다. 자, 14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승인의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아니죠. 3천이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금쟁입니다. 단식 방해로 미직상투승에 걸렸으나 거초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났다. 단식방해 미직상투증은 3, 3천, 거초매알은 1, 2천이죠. 자, 그 중에서 증입니다. 요거 증. 3, 3천입니다. 1, 2천이 아니고요. 3, 3천입니다. 코드만 뭐 기억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75번입니다. (7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중개업을 하게 했다는 거니까 등록증 양도란 얘기입니다. 개공이 등록증을 양도했죠. 양도한 경우는 1년 이하 중 1천만 벌금이 처해집니다. 맞네요. 자, 양도란 말이 나오면 자격증 양도 뭐 이런 거 또는 등록증 양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행정형벌 1, 2천입니다. 1, 2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6번입니다. 자, 76번 중요하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인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정지이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요, 개공의 의무입니다. 개공 의무. 그래서 개공은 업무정지예요. 그렇지만 소공은 의무가 아니에요.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교부문은 개공의 의무이지 소공의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니까 자격정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77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여기서 핵심은 폐업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13개월이니까 1년 초과네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아니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 1년을 초과한 경우 이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폐업기간 요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재등록하더라도 옛날 행위로 인해서 업무정지 처분받지 않습니다. 처분받지 않는다. 78번입니다.
자, 70번. 자, 이것도 아주 공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을 찾으셔야 돼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 처분의 효자 나오면 좀 효자 동그라미 칩니다.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이 아니고 1년간입니다.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이 승계된다. 그래서 효자 나오면 효자 동그라미 치고 일자 무조건 찾는 거예요. 효입니다. 효일인데 효 3에 안 쓰니까 틀렸어요. 효일. 그리고 일자가 맞으면 앞으로 가서 첫자가 있는 것도 체크하시되 효일처예요. 처분일로부터입니다. 효일처. 효일처입니다. 효일처. 해가지고 쓰게 된다. 잘못됐고요. 공식입니다. 효일처 합니다. 효일처. 79번입니다. 자, 79번. 자, 여기서도 이 문제의 핵심은 이 폐업 기간에는 다릅니다. 폐업 기간이래.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니까 3년 초과요. 초과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로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아니죠. 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초과되면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다시 재등록한 재등록 개공에게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폐업 기간이라는 단어 먼저 착색하는 거예요. 폐업 기간이고 3년입니다.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재등록 개공한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폐업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록 취소는 3년, 업무정지는 1년 이렇게. 그리고 그 기간이 안 지나갔다면 당연히 등록 취소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0번입니다. 자, 80번 중요하죠.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의 효자 나왔습니다. 효과는 그 처분으로부터 9개월이 된 때에 재등록 개공에 승계된다. 그렇네요. 효일처죠. 효일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네요. 효일처. 처분로부터. 그러니까 효과는 처분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1년간 승계된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아직 안 지나갔죠. 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9개월이 된 때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 승계된다. 1년간 승계되는 거니까. 지금 9개월이 됐으니까 당연히 승계된다네요. 승계된다. 자, 81번입니다. (81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폐업의 사유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업의 사유가 업무정지면 폐업기간 1년일 것이고 등록 취소면 3년이고 그래서 그 사유를 고려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82번입니다. 82번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네요. 사망한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죠. 사망해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개공이.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필등취 사유.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절등치, 필등치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83번입니다. 자, 83번 중요하죠.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한 갑에게 2018년 9월 10일에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필요적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네. 네, 맞네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입니다. 이 법 위반이에요. 이 법 위반으로 400만 원의 벌금이니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에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결격서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긴장하고요. 먼저 금액부터 체크한다 그랬습니다. 30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앞을 쳐다봐서 2법 위반이고 뒤를 쳐다봐 선고예요. 그럼 2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입니다. 자, 개공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84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갑이 2018년 9월 10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돼서 확정됐으니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자죠.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니까 유예기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자예요.
그런 경우에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요적 등록 시에 맞네요. 결격사유자니까 결격사유는 필등취 사유입니다. 필등취 사유. 절등취 사유입니다. 절등취 사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85번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난이도 상이네요.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 1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럼 이렇게 기재해 보면 돼요. 업자 이렇게 하나 동그라미 칩니다. 업무정지 받고 2회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과 2개, 과 이렇게 순수 나열만 하면 돼요.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업무정지가 적발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업 받고 과 받고 업이 적발된 거 1년 안에. 그러면 4개 행위가 있는 거예요. 4개 행위. 4개 행위가 있는 거죠. 4개 행위가 있으면 임등치 그랬죠. 임의적 등록시입니다. 임등치예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시입니다. 꽤 어렵죠. 임등치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필요적 등록시도 아니고 임등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런 게 3가지가 있죠. 이 과업에 과태료가 있고 3과업에 과업이 있고 이 업이 있죠. 요 3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이 업. 이렇게. 이 과업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1년에 3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반드시 과태료가 와야 돼. 이 과업의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적발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하는 거예요. 업무정지. 자, 이거는 3과업의 과업이에요. 3과업의 과업. 이건 몇 개 행위가 있는 거냐면 4개 행위가 있는 거예요. 4개. 요거예요. 이거 4개. 4개 행위가 있는 거. 4개 행위가 있으면 임의적 무조건 과태료 업무정지가 막 뒤죽박죽해서 4개가 나온다. 그러면 4개 세보고 임등치 생각하면 돼요. 임의적 등록 임등치. 자, 그 다음에 이 업이에요. 이 업은 3개예요. 3개 행위가 있는 거 3회. 근데 업무정지가 3개인 거예요. 요거는 업 받고 업이 적발된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가 3개인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가 적발되더라도 업무정지가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싹을 자르는 필등치가 되는 거예요. 필등치. 자, 그래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3과업의 과업 요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시세예요. 필등치가 아니고 임등치입니다. 꽤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자, 86번입니다. 자, 86번.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인 경우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맞네요. 자, 지금 개공갑이 중개 업무를 하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이게 다른 말로 등록증 양도 그런 뜻이에요. 조문에서 등록증 양도. 등록증을 양도대하면 자기가 등록받고 자기 명의로 장사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등록증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장사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싹을 잘라줘야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 사용.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등치, 필등치. 필등취, 절등취 사유예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87번입니다. 자, 87번 어려운 질문 아니죠? 공제사업 운영수칙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협회는 공제란 말이 들어가니까 협회란 얘기네, 협회. 협회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국장 500과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맞네요. 국장이 500과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국장 500과. 협회 나오면 무조건 국장 500과입니다. 500과. 88번입니다. 참, 질문 쉽죠? 88번 공인중개사 협회의 임원,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협회란 얘기는 협회. 협회가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요. 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런데요, 국장이 500과 부과합니다. 500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협회란 말에는 무조건 국장 500과 기억합니다. 국장 500과. 89번입니다. 자, 좀 많이 봤던 질문이죠. 89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데에서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기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하는데 500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90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90번.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개공이죠, 개공. 휴업 변경 신고는 개공이니까 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기간이다. 그렇습니다. 등록관청이 과태료 얼마짜리죠? 네, 100과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과 부과세입니다. 100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